그 기업 내부적으로 뭐 90년대 후반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요즘 고민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인터뷰하기 전에 물어보고 왔는데 제 후임이 98년생이고 또 지금 이제 인턴 들어온 친구가 00년생이에요. 이제 90년대생도 아니네요. 네. 오케이. 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기업 공채가 점점 없어지고 또 기업들이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하니 본인들은 이제 경력을 어디 가서 쌓냐. 신입을 뽑아주는 회사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대규모 공채를 많이 했는데 공채가 이제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제 공채가 줄어들면 이제 경력직들을 많이 뽑는데 그럼 본인은 경력은 없고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또 M4 세대다 이런 표현도 좀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세대까지는 3포 세대였거든요. 3포 세대. 왜냐면 뭐 집 못 사고 출산 못하고 결혼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추가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안 가고 네, 학업 포기하고 또 이제 회사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하고 정규직 회사 대신 그냥 나는 알바로 살겠다. 네, 그냥 알바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독립을 안 하고 계속 부모님한테 계속 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6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3포 세대가 아닌 6포 세대. 점점 포기하는 게 사실 많아지네요. 방금 6포 세대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6포 세대라는 말은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강요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욕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승현님 보시기에 주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지금 그 MZ세대의 그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성행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찾다 보면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도 전에 네. 결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딱 봤을 때 이런데 내가 결혼까지 해야 돼 굳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사도 똑같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찾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온라인드나 뭐 여러 가지 태블릿이나 뭐 이런 데 많은데 그게 입사하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걸로 일단 선입견을 갖고 나는 못 들어가겠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IT와 관련된 역기능들이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IT와 관련된 지나친 정보 공개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질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다는 거고. 네. 그게 결혼이든 그게 취업이든 특히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플렛이나 이런 데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주로 좋은 정보보다는 안 좋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막 칭찬을 주저리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이제 뭐 척치고 나가서 뭐 누군가의 욕을 한다든지 대표와 관련된 어떤 부조리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거 보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아주 부정적으로 가졌을 때 인사 담당자는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IT 의존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로서 승현님의 하루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몇 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퇴근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인사 담당자를 꿈꾸면서 과연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하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할 일을 이제 쫙 적어놔요. 출근은 몇 시? 출근은 10시. 10시까지, 네. 오케이. 10시에 해서 출근과 관련된 어떤 지각과 관련된 규율이 있나요? 저희는 규율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빡하게 잡는 편은 아니에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뭐 8시 1분은 8시가 아니다 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거예요? 레보사삼은? 저희는 그래도 되게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벌을 주기보다는 개근한 사람한테 상을 주자. 오케이. 네.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약간 좀 긍정적인 방향. 네네. 어. 그게 또 스타트업의 장점인 것 같고 여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거. 인사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긴 하겠네요. 인사 담당자가 맨날 지각하면 안 될 거니까. 그죠? 네. 어. 저는 근데 뭐 초, 중, 고, 대 다 개근상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개근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지각은 절대 아, 오케이. 않고 그러면 뭐 나는 초중고대 개근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럴 리는 없다. 지각과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인사 담당자한테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고민 엄청 많죠. 그래서 진짜 상도 도입해보고 월점도 도입해보고 그쵸. 본부장님들을 압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기 팀원들 관리해달라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지각이 그렇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뭐 사람의 습관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일단은 10시에 출근을 하셔서 그리고 네. 어떻게 일과가 시작되나요? 일단은 할 일을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오늘 할 일? 네. 투두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죠? 컴퓨터에 네, 뭐 컴퓨터에 메모장에다가 해놓고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사실 인사 업무가 다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행정 2주 안에 오케이. 상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오케이.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정해져 있어서 기한과 관련돼서 조금 예민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부터 체크를 하고 언제까지 하면 좋을지 왜냐면은 사실 그거를 안 하면은 회사가 과태료를 그쵸. 무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전과자가 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인사 담당자의 규칙 사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서 법무일부터 챙기고 그런 부분의 특징이 좀 있네요. 네. 법무일부터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내부 관련된 스케줄을 챙겨요. 뭐 오케이. 입퇴사자 챙기고 그리고 면접 일정 챙기고 오케이. 그 오전에는 진짜 일정 챙기는 걸로 다 보내는 꽤 거예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거의 기획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로서의 기획 관련된 일은 뭐 어떤 걸 기획하나요? 보상체계나 보상체계라든지. 평가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하나 재밌는 거 기획한 게 있었는데 할로윈 파티 그런 것들도? 다 기획이라고 볼 수 있죠. 보상 체계나 아니면 뭐 성과 체계, 네. 아니면 평가 체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시즌별로 특이한 어떤 문화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기획의 영역에 포함될 네,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럼 오전에는 쳐내야 될 일을 쳐내고 네. 점심 먹고 좀 머리가 좀 돌아갈 때 그때는 기획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오후 시간이 좀 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는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시나요?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면담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나요? 면담은 거의 매일 매일 있는 있다. 편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아니면 찾아가서 거의 찾아와요. 찾아와. 거의 찾아오고 너무 문턱이 낮은 건 아닌가요? 사실 면담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약간 오버타임 하면서 제 본업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럼 면담의 형태는 1대1? 네, 1대1. 1대1로 얼굴 마주하고 네, 방에서? 네.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이제 면담의 뭐 유형들이 하소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구사항을 좀 받아달라는 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면담은 거의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훅 가고 네.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인데 나는 할 일이 아직 남았고 그러면 약간 뭐 야근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일과가 하루하루 그럼 퇴근 시간은 보통 몇 시인가요? 퇴근 시간은 7시. 7시.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레보사삼도 재택근무를 좀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던가요? 어떤 생산성에 좀 영향이 있나요? 꽤 그래도 수차례 걸쳐서 재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예전에 첫 2단계 시행 때부터 선택적 재택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가 이제 거의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선택적 재택근무라고 하면 원하는 사람 해라. 막지 않겠다. 네. 원하는 사람 하고 근데 전부 다 재택하시오 이거는 아니고. 네. 오케이. 그거는 아니어서 일단은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집에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레이지해지고. 되게 좀 레이지해지고 뭐 출퇴근 체크도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정말 업무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을 이제 했었는데, 하죠. 네. 근데 그냥 신뢰관계다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야근 안 하던 직원들이 집에서는 편하니까 야근을 막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좀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현업부서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견을 좁히려다 보면은. 근데 그렇죠. 그게 적어졌어요. 아, 네. 크리에이티비티와 관련된 영역, 특히 디지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견이 근데 줄은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이견 가지고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는데 날카롭게 네. 부딪히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줄었다. 네. 근데 그게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표면적인 갈등이 줄어들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안 좋은 건 거고.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겉으로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다. 네. 생산성 측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저는 생산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너무 이게 초반에는 좀 고민했지만 네.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재택근무를 해버리니까 직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회사의 성실성 관련돼가지고 마이너스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출근 체크를 스스로 네. 스스로 빡빡하게 하고 인사 담당자로서 사실은 뭐 올해는 굉장히 큰 변화들도 많았고 그렇죠. 안 겪어봤던 것에 대한 어떤 공포도 있었고 불안감도 있고 그래도 한 해를 잘 버텨내신 데에 대해서 박수 스스로에게 이제 한 보름 정도가 남았어요. 네. 승현님 개인적인 어떤 내년의 비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적인 비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괜찮아요. 내년에는 인사적인 체계도 잘 잡고 그리고 직원들이 더욱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개선 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역량 강화 네. 이런 것 좀 본인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걱정이 없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90년대생의 특성 아닐까요? 굉장히 잘 포장을 하시네요. 근데 뭐 몇 가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네, 이제는 종이 명함을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라 SNS QR코드로 자기를 포트폴리오하고 어필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인사 담당자 장승현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종이 명함이 아니라 이 QR코드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나만의 브랜드, 저를 브랜딩화 시키는 그런 것도 거를, 조금 네, 신경을 더 생각하고 있어요. 쓰고 싶다. 유튜브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유튜브 하고 싶어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을 같이 먹고 점심 후 이제 런치 토크를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저도 너무 즐거웠고 또 평소에 이제 승현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훨씬 더 명확해진 것 같고 본인도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가 되시는 그런 게 좀 있죠? 네, 머릿속으로 정말 많이 정리가 됐어요. 네네. 승현님의 2021년도 제가 응원 드리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조직 한번 이끌어 보시죠. 자, 오늘 90년대생 인사 담당자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레보사삼의 장승현 실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이거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꼭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저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 문이 이렇게 닫히기 전에 이렇게 축 닫히면서 고등학생들이 막 뛰어서 탄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딱 타가지고 진짜 숨 쉑쉑 뻗어 이러는 거예요. 저 이거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저런 유행어가 걔네들은 또 무슨 세대지? 걔네들은 00년생도 아니고 무슨 그죠? 공 몇 년생? 공 몇 년생이겠지? 쉑쉑버거 그래. 숨 쉑쉑 뻗어 이랬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승현님도 점점 아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성대모사 하고 싶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알겠습니다. 쉑쉑버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구독. 네.